이 우한 폐렴 이슈가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 IT 업황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을 하는지.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이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 역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장중한 때 62,800원 사상 최고가까지 이렇게 경신을 했었는데 그 위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31일에는 56,400원이라는 주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기간의 주가 하락률은 무려 10%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우한 폐렴과 반도체 IT는 상관성이 적다. 이 우한 폐렴 이슈가 와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IT 반도체 이런 주식들을 사야 된다. 자,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양호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20일부터 지난 30일까지 주가가 10% 정도 떨어졌는데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6%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즉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우한 폐렴 이슈가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 IT 업황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을 하는지, 자, 향후에 이 삼성전자 주식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접근하는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대상의 일별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변동성이 심하죠. 하지만은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을 하고요. 특히나 이 30일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1.7%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3.2%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시다시피 이 30%가 넘거든요. 달리 말하면 삼성전자가 이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이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삼성전자는 크게 두 번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분기가 마감하고 나서 대략 한 일주일 다 그 시기가 지나면은 빨리 가결산을 해서 매출액이 몇 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몇 조 원이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단위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순이익은 발표하지 않고요. 사업 부문별로도 실적이 얼마큼 나오는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가결산한 그런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달 말이 되면은 확정된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해요. 자, 이 확정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다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엽니다. 자, 그래서 사업 부문별, 뭐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스마트폰 각각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의 이런 주요 영업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짧게는 1분기 실적이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어떨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즉 컨퍼런스가 열린 날이 바로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자, 생각보다 1분기에는 비수기 영향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저조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에 실적이 좀 감소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당시에 물론 우한 폐렴 이슈도 있었지만은 3% 넘게 하락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 말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바로 그런 제목으로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막 경신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집중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의 그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장기 투자 목적에서는 사도 괜찮다. 하지만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한 3, 4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거 좀 힘든다. 자,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 삼성전자의 PER이 역대 최고였어요. 이 삼성전자 주가에 이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녹아져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메모리 시황 반등. 반도체 가격이 2년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이제 막 반등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메모리 업황이 살아난다. 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폴더 부분이 예상보다 잘 팔리면서 차세대 이 갤럭시 모델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것이 있었고, 중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 부분에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갈 것이다. 자, 이렇게 큰 투자 아이디어 3개가 이 삼성전자 주가에 녹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3개 모두 다 기대감이죠.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서 한때는 PER이 한 12배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컨퍼런스콜에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자, 생각보다 1분기는 저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자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이죠. 자, 실제로 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 1월 초 이때 당시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역사를 쓴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1분기에. 자, 이런 내용들이 지배적이었다면은 자, 31일 날 나온 그런 보고서 타이틀을 보면은 관망의 시점, 뭐 보수적인 그런 접근. 자, 이런 식으로 톤다운이 상당히 됐다.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즉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 원을 막 넘어서고 막 파죽지세로 달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증권가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보수적인 그런 가이던스를 제공하니까 많이 좀 톤이 낮아졌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10% 정도 조정 받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주가는 사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것이 투자자들한테 상당한 부담입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할 때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 하지만은 주가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면은 어떤 고민이 드느냐? 아, 이거 언젠가 떨어질 텐데. 밸류에이션이 싼 게 아닌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털고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털자니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그런 고민에 쌓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우한 폐렴 이슈가 터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차익을 실현할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만도 한 것이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라갔다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흐름을 반복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적당히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좀 기반을 다진다면은 또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은 큰 손들의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외국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외국인은 최근에 이 조정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요. 자, 반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좀 던졌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자 다시 이 삼성전자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팔고 나간 그런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히 먹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 떨어질 때 받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선뜻 들어가기가 좀 꺼려졌던 거죠. 망설임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 없이 이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신규 진입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1, 2% 먹고 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바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의 지난 10년간 ROE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15%가 조금 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주주들의 돈을 매년 15% 이상 계속해서 불린 그런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이 워렌 버핏도 두 자릿수 이상의 ROE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자, 주주의 돈을 매년 15% 불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이 주가 상승률 역시 이 ROE에 수렴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ROE는 15.7%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이 주가 상승률 연평균으로 구해보잖아요. 그럼 13.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또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까지 추가를 한다면은 연평균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 그런 부분이 15% 정도 된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뭐 4, 50% 오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은 주주들의 돈을 꾸준히 15% 이상씩 불려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한다면은 연평균으로는 한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자, 아무튼 간에 이 우한 폐렴 이슈로 주식시장이 계속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
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요. 실제로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감이 걷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한 주간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